네, 11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할 차례죠. 이 시험 합격자의 결정.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고 1과목과 2과목이 다른 게 있어요. 2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 중에서 한 과목 고르실 건데 그거는 40점 이상이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1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간 경비로는 80점, 법학계로는 40점 정도 받으셔도 합격할 수 있겠죠. 자,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요. 뭐 내가 운 좋게 민간 경비론을 100점 나오고 법학개론을 20점 맞았다. 그럼 탈락이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은요.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자로 결정하고요. 동점자가 발생할 때 동점자 모두를 합격한다고 합니다. 이 동점자 나오면 뭐 연령별로 끊는다. 이런 말장난은 여러분들 섞으시면 안 되겠죠. 경찰청장은 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 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 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조 시행령 15조겠죠. 이 경찰청장은 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요 임명 또는 위촉에 한번 포인트를 드리자면요. 위임, 위탁이랑 다르다는 거. 자, 우리 시험 출제 관리 기간, 시험 관리 기간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또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취소나 정지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요거랑 다르다는 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서 시험 출제위원에게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아닙니다. 이제 15조 1항의 1호, 2호, 3호 각 대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보기 쉬운 건요. 우선은 이 방범, 경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이라는 거. 경정도 아니고 경감 이상입니다. 이 경찰 계급 체제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순경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순장사위라는 거. 저는 이제 술장사를 하니까 위에서 구멍이 나더라. 위에서 뻥크가 나버렸다. 이런 말장난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술장사위, 순장사위라는 거 기억 바랍니다. 자, 순장사위 다음에 경감 나옵니다. 6급 갑이죠. 6급 갑. 경감. 방범 경비 업무를 3년 이상, 3년 담당한이 아니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요걸 어렵게 내라면요. 이제 다음 중 시험 출제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방범 경비 업무를 담당한 3년 차의 3년 1개월 한 경감. 2번 수사 업무를 담당한 3년 이상의 경감. 3번 방범 경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총경.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수사 업무 담당자는 안 되겠죠. 그런 말장난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하기 바라고요. 1호와 2호가 헷갈릴 만한 게 이게 왜 그러냐. 이제 특수경비 신임교육 기간을 거기서 강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사 기준. 특수경비 신임교육 있다 치는데 거기에 아무나 강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검증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1호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경찰학, 행정학과 등 경비 업무 관련 학과나 법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부교수 이상. 보시면요. 근데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괄호 보면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이래요 또. 저는 이 조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말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전문대 부교수라 써놓고서 또 전문대 부교수는 안 되고 위에 있는 대학교만 부교수만 되더라. 요거를 좀 짧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특경 강사 기준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놓고 또 괄호 열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2호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 특경 강사 기준에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 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인정되는 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인정되는 자. 이 별도 경력이 없더라도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인정되는 자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재직이랑 밑에 있는 거는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 보시면요, 위에 있는 거는 교수인데 뭐 아직 경비 업무에 관한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는 경력과 업적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재직 중이라도 해라. 너희가 재직 중이어야지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온다면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경비 관련 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했던 자, 재직한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재직하고 있는 자니까 재직 중이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시험 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 한다. 시험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 출제위원과 시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돈 관련된 것 중에 청원경찰법에서는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신임교육 받기 3일 전에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납부한다. 다시 경비법에서는 시험 출제 관련돼서 여비수당, 출제위원에게 여비수당 지급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어떻다? 지급한다. 청원주가 납부기관에,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요 차이 기억하고요. 다만, 단서 조항 나왔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시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원칙은 이거라 그랬죠. 원칙은 출제위원이면 다 줄 수 있는데 여기 상호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 경력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했더라도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재직 중인 사람도 이러한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 재직 중인데 방범 경비 업무에서 3년 이상 이 담당한 경감 이상인 사람이라면은 돈을 안 주더라도 뭐 시험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겠죠. 출제위원이란 거 기억하고 바라고요. 여기 제가 두문 비교표를 달아놨습니다. 보시면요, 요거를 다 외울 필요 없고 포인트만 쓰고 같이 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긴 재직 중이라면요, 여기는 대학 전임 강사 이상, 그리고 또 전문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또 박사 연구 실적이나 석사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박사로서 연구 실적 인정받거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은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또 체포 신술, 예절, 폭발 처리물 교육 관련해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해당 과목의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예절 파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절 파트. 왜냐면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신임 교육 과목이 80시간으로 바뀌면서 예절 과목 대신에 직업윤리 서비스로 과목이 바뀌었거든요. 직업윤리 서비스. 근데 아직 이 별표 상에는 이 해당 예절 교육 관련은 2년 실무 경력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해놨더라고요. 예절 교육 관련은 2년 이상 실무 경력 필요하다. 교육 관련 분야 공무원 경력은 5년, 실무 업무는 10년입니다. 10년. 자, 한번 우리 표로 만들어서 신임 교육 과목과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판넬 가져왔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시험 출제위원이고요. 뒤에는요, 특경 강사 기준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전문대 이상이라 했죠? 부교수 이상. 죄송합니다. 근데 가로 열고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가 맞지만 전문대에는 교수 이상 해라. 이렇게 써 있었고요. 이 특경 강사 기준에는요, 전문대는 전임 강사 이상. 근데 또 가로 열고 전문대는 또 조교수 이상. 이런 조문 구성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얘는 재직 중이다. 얘는요, 이제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연구 실적이나 업무 실적, 전문 업무인가요? 네, 연구 실적이나 전문 업무 경력 해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죠. 여기는 박사 학위 소지자라거나 또는 석사라면은 3년. 저는 석삼 이렇게 외워지는데 석사라면 3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방범 경비 업무 3년 한 경감 이상. 여기는 이제 2년 나오고요. 5년 나오고 10년 나옵니다. 2, 5, 10. 2 곱하기 5는 뭐다? 10. 2, 5, 10. 이렇게 써도 재밌겠죠? 석삼. 그리고 2, 5, 10. 이렇게 외워도 재밌습니다. 언제 외우는 게 좋다? 지금 같이 외우는 게 좋다. 외울 게 많지만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은 잘 외워진다. 얘는요, 이제 예절, 폭발, 호신술 경력 있는 사람이겠죠. 강사 경력. 얘는 공공기관 재직했던 공무원들. 얘는 민간인 교육기관 경력. 이렇게 해서 특경 강사 기준 외우면 되고요.
요거를 빨리 외우고 싶다. 몇 번 써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다. 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일하는 땡방삼, 일하는 3년 경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하는 땡삼, 일하는 땡삼 이렇게 합니다. 일하는 일부 일하는 부교수 땡삼, 일하는 부교수 땡삼. 이게 무슨 말이냐? 일하는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 그리고 땡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적만 있으면 된다. 일하는 땡삼, 땡삼. 그 특이하게 석사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석사니까 뒤에는 석삼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서 해볼게요. 자, 다시 시험 출제 위원 한번 쓰고요. 또 특경 강사 기준.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 위원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부교수 땡3이라 했잖아요. 일하는 부교수 땡3 해서 일하는 부교수니까 전임 교수 부교수 이상인데 괄호를 한번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전임 교수는 교수 이상. 그리고 또 땡3이니까 아무것도 없겠네. 석사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업무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필요해. 그리고 3년 이상인 방범 경비 업무 종사한 경감 이상. 그리고 또 반대로 특경 강사 기준 같은 경우는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춰야 되니까 전임 강사, 또 조교수, 괄호에 조교수 들어간다는 거, 또 1년 경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 5, 10 쓰시고요. 또 석삼, 우리 아까 석사랑 비교했으니까 석삼 기억나시죠? 석사는 3년 필요하고요. 박사로서 업무 실적 있는 사람, 경비 관련 업무 실적 있는 사람, 석사학위는 이제 3년 이상 경력. 그리고 또 2, 50이라고 해서 2년은 아까 죄송합니다. 폭발물이나 호신술 그리고 예절 관련된 거 기억하시고요. 5년은 공공기관, 10년은 뭐다? 민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나중에 또 한번 신임 교육 과목 나오거든요. 한번 또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경변이 떴다, 있다. 특수 경변이 떴다, 있다. 일반, 특수 쓸게요. 일반, 특수 경변, 경지사, 청경찰이죠. 해서 얘는 경범, 시호, 신기, 사체, 직장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경험범, 자체 총괄 기출, 화장은 태민 직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또 폭발하는 정보, 이평수, 얘는 일반 경지사, 기계 경지사 두 개 있다. 경경정 쓰니까 실실 웃는다. 왜 웃냐? 화장하면서 웃더라. 화장하면서 웃으니까 체질인이 아니니 체질이더라. 체질인 하고요. 각 지도사별 과목입니다. 일반 지도사는 시호, 신기, 특, 실습. 기경비지도사는 인력 경비 개론, 개기설, 운기설. 개론은 지도사 시험이 있으니까. 예. 청경은 정정 8, 학형청 15, 경시소 64. 그리고 나머지 3위 과목 나온다 그랬죠. 3위니까 똑같은 거 나와야 되니까 방방경, 민민화 3위, 그리고 또 정대부 2위, 이렇게 하고 기총총사체 52266 이렇게 쓰면 청경은 시간까지 다 썼고요. 얘는 다 2시간인데 싹 다 2시간인데 여기 시설 경비랑 사고 예방만 43이다. 나머지 이평수 1시간. 얘는 843 두 번 쓴다. 843 그리고 나머지 다 333 가다가 이제 태민 직시에서 4시간씩 쓰고요. 폭발하는 정보가 6시간씩. 이평수가 4시간. 여기는 이제 경경정은 443 쓰고요. 나머지 다 2 쓰다가 시호 신기특에서 3, 2 자르고 5. 여기는 인력 경비 기록이 4시간. 운기설이 4시간씩. 죄송합니다. 3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실습이 5시간. 이평수가 3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아까 우리도 강사 기준 쓰기로 했죠. 출제위원, 특경 강사. 자, 일하는 부교수 땡삼 해서 했으니까 일하는 부교수 재직 중인 전문대 이상 경비 관련 업무겠죠. 부교수 이상 전문대는 교수 이상 하고요. 밑에는 실적으로 보겠다. 석사로 업무 경력 그리고 또 전문 경력 있는 사람, 전문 실적이나 업무 실적 있는 사람, 업무 경력이 아니라 전문 경력이나 업무 실적 있는 사람. 그리고 또 3년 방범 경비 담당한 경감 이상 3년 경력 있는 자 하고, 여기는 이제 전문대는 전임 강사. 근데 전문대는 또 조교수래요. 조교수.
하고요. 여기는 박사, 석사 같이 나오더라. 얘는 업무 실적이고요. 얘는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1년이고요. 여기는 석삼이라 했죠. 석삼. 죄송합니다. 하고 2, 5, 10. 2 곱하기 5는 10이더라. 여기 2년은 뭐니? 예절, 폭발, 호신술. 이 5년은요 공무원. 이 10년은요 민간기관. 이렇게 보면은 이 강사 기준까지 다 외워봤습니다. 지금은 늦어도 됩니다. 지금 천천히 외우고 나중에 시험 가서 여러분들이 안 틀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외워도 됩니다. 자, 이제 수수료 파트입니다. 원칙은 10,000원, 2,000원이라는 거. 허가 관련된 건 다 10,000원이고요. 신고 관련돼서 재교부 받는 거나 신고하는 사항은 2,000원 하면 되겠습니다. 2,000원. 허가증 재교부 받을 때는 2,000원이다. 이 수입 인지란 무엇이냐? 원래 돈 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수입 인지라고 해서 이상한 증서를 하나 사는 게 있거든요. 이 증서를 써서 첨부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이 있는 거, 1항이나 맞네요. 1항의 1호, 2호 같은 경우는 시도 경찰청장한테 내는 사항이고요. 2항, 3항, 4항 죄송합니다. 1항, 2항은 시도 경찰청장, 3항, 4항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수수료를 납부하려면은 경찰청장에게, 시험 위탁 기관 아닙니다.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은 이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할 때 응시 수수료를 수험생이 가혼합했대요. 많이 넣었대요. 그럴 때는 과혼합한 금액, 시험 응시 금액이 아니라 과혼합한 금액 전액을 주어야 하고요. 시험 시행 기간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을 줍니다. 시험 시행 기간의 귀책 사유, 이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전액 줘야 되고요. 20일 전에 취소했대요. 그럴 때도 전액을 돌려주고요. 10일 전에 취소했대요. 그럴 때는 100일, 100분의 50까지, 100분의 50. 여기에 말장난 나오면 시험에 접수일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치수를 한 것 같고, 시행일 10일 전이더라. 10일 전.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 인지 내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외우고요. 요 표가 각 이제 서류를 쓰고 나면은 밑에 첨부하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허가 등 관련된 거는 다 10,000원이더라. 갱신허가까지 싹 다 원본 들어가고요. 요거는 우리 정관임원 일시적 확보 계획서 기억나시죠? 그걸 쓰면 되겠고, 갱신허가 받을 때는 법인의 목적이, 정관의 목적이 아니라 정관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법인의 정관을 함부로 넣습니다. 제가 원본이라 쓴 이유는요, 허가증 사본이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허가증 사본 나오는 때가 범죄 경력 조회할 때 허가증 사본 하나 딱 나오고요. 또 주민등록증 사본이라고 해서 청원경찰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이제 임용할 때 그때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고사항 시 수수료입니다. 신고사항 시 수수료 이제 다 0원짜리도 있고요. 또 이제 명대임 사출변은 2,000원이구나. 이거 외우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 폐업 연장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허가증이나 법인의 정관을 안 건들겠지만 요거는 법인의 정관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뭐 한자라도 고칠 거 아니에요. 내 주소지가 어디로 갔니? 관제시설 어디로 옮겼니? 명칭이나 대표 임원 뭐가 바뀌었니? 그러니까 법인의 정관, 법인의 그 법인 증명서라 하죠. 등기상 증명서. 거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은 2,000원이 나오더라. 2,000원이 들어가더라. 외우고요. 허가증 원본이 임원 변경할 때는 안 들어가더라. 임원은 이력서만 내면 된다. 임원은 이력서만 된다. 자, 여러분들도 언제나 임원이 되고 싶겠죠. 경비업에 종사하시면. 난 이력만 바꾸면 돼. 야, 너 무슨 말장난이야. 이렇게라도 외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제가 좀 부끄럽더라도 이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 정관의 목적 바꿀 때는 또 공짜네요. 영원 이렇게 외우시고요. 요거 첨언 넣은 거 별지로 써있는 처리기간 같은 경우는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법에서 행정안전무력으로 정하는 교육이라 하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 신임교육 과목이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소요되는 비용은 경지사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는 청원주가 부담을 하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11조, 이제 시험 합격하고 교육까지 다 들었대요. 시험에 합격한 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까지 다 받은 자한테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까지 다 받은 자한테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줘야 한다. 자격증을 교부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런 순서 바꾸는 말장난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원칙이 시험에 합격했다. 교육 들었다. 그럼 교육 들은 거 기록한다. 그리고 자격증을 준다. 자격증을 준다. 밑에 있는 이제 11조의 2, 3, 4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법조문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경우에 8월 10일,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시행령도 고쳐지지 않았고 이러한 틀이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경비지수사의 보수교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보수교육. 이 보수교육이 보완한다. 아니면 갱신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시행합니다. 재직 중인 자. 그래서 선임된 경비지도사만 해당이 되고요. 자격증을 보유한 자 아닙니다.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교육이다. 자, 우리 교육할 때 대통령령 나오는 거 두 가지라 그랬죠.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처원경찰의 자방교부라고 다 같이 써 있는 거.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보수 이런 것도 대통령령이더라. 11조의 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우리 또 시도 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랑 헷갈리지 말고요.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요거 필요한 지침 하나 들어간다는 거.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에 필요한 지침 들어가더라. 요 형태를 기억하기 바라고요. 요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겠죠. 필요한 지침 하나 딱 등장했고요. 시정명령도 하나 딱 등장했습니다. 원래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되면은 권고 또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시험 관리기관 아니죠.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기관이 아니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교육기관 절차는 대통령령이고 세부 절차라 돼 있는 거. 교육기관의 절차는 대통령령이고 교육기관 세부 절차는 행안부령이다. 좀 더 세부적이니까 여기 보시면 담아놨고요. 1년의 범위에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일부를. 다만 1회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보니까 거짓 부정이래요. 거짓 부정. 거짓 부정은 취소한다. 지정받은 사항 위반할 때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 취소 또는 정지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마 횟수 정해서 바뀌겠죠. 뭐 2회 어겼다, 3회 어겼다 이러면 취소.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이것도 이행 안 하면은 정지 또는 취소 사유고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11조가 개정되었고 또 법조문이 간결한데 교육 그리고 또 시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결한데 외울 부분 좀 있더라. 절차기 때문에 처음 보는 절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기억하기 바라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직무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좀 치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